자, 오늘은 이제 리플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자, 리플코인 지금 3달러고 지금 제 3개월 동안 29.7%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은 알다시피 3위입니다. 3위. 1위가 비트C, 2위가 이더리움, 3위가 리플이 이렇게 상승을 했고, 3.5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3.5 근처치 가다가 다시 3달러 선으로 내려왔어요.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비트코인이랑 여러 가지가 빠져서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를 분석을 해봤는데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 124K 이고 조정 국면에 들어갔으며 1.29% 하락해서 전체 시가총액이 3.53조 달러로 줄었습니다. 주말 동안 유동성이 부족해졌고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청산 나가면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롱 위에 올라간다라고 이제 잡으신 분들을 이제 롱 포지션, 떨어진다라고 잡으신 분들은 이제 숏 포지션 이렇게 잡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여기 자산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돌아가겠죠. 그럼 이제 숏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여기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숏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제 롱 포지션 청산 나가고 이 사람들이 수익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을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버리지 청산 증가, 차익 실현 매도. 그래서 이제 이미 매도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또 이동성이 감소했죠. 평일에는 이제 사람들이 출근이나 뭐 이렇게 많이들 하고 ETF 시장도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평일에 많이 움직이죠. 주말에 쉬고. 근데 주말에는 또 유동성이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주말 동안 현물 거래량은 3,800억 달러로 전월 대비 46% 감소했고 파생 상품 미결제 약정은 9,210억으로 24시간 내 16% 증가했고요. 비트코인이 115K로 떨어질 때 연쇄 청산이 발생했고 아까 롱 포지션 청산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거래가 적은 시간대에 대규모 매도 주문이 자동 손절매를 유발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요. 이더리움의 청산 규모는 3억 4,200만 달러에 달했고 이거를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보도했습니다. 평일 기관 투자자들의 작은 흐름을 주목하시면은 ETF 운용 자산은 비트코인 1,520억 달러, 이더리움 226억 달러로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평일에는 좀 안정적이나 주말에는 불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시경제의 불안감은 카쪽 영향이죠. 암호화폐는 기술 조합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와 0.75 상관관계, 투자자들은 금요일 예정된 연준의 잭슨홀 심포지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관세 연장 발표로 위험 자산이 잠시 멈추었고, 금 가격은 0.75% 상승해서 방어적 투자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뭐를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 주식, 스티드나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많이 하는데 거시경제가 불안하면서 이게 기술주랑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방어적 투자 심리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동성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그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도 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이 7월에 30% 상승한 후에 건강한 차익 실현으로 볼 수 있고 정말 유동성의 부족이 변동성을 키웠지만 비트코인이 50일 이평선 113 위를 지키고 있고 이더리움 펀딩률도 안정적이어서 조정폭은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18조 원 선을 다시 시험할 경우 알트코인도 안정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3K에서 118K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점이 113K, 고점이 118K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20K를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낮춰야겠죠? 물을 타셔야겠죠? 그래서 113K나 이런 쪽에
있다가 계속 롱이나 선물하시면 롱을 잡으셔도 선물하시면 이제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저점을 계속 갱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균 단가를요. 자, 거기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시총 3위인 XRP 리플을 입지를 위협할 것이라는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 시가총액 3위 XRP를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머니투데이에서 진행한 거예요. 양현경 IM증권연구원은 리포트에서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트럼프 2.0 행정부가 들어서면 최근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2,700억 달러 규모로 확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이 리플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와 필테이블 가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 리스크가 제한적이지만 XRP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하는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사실상 국제 송금에 완전히 적합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는 좀 잘 짚은 거긴 해요. 잘 짚은 거가 뭐냐면, 우리가 XRP를 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스위프트 그리고 전송 토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왜냐면 이제 속도, 일 처리가 너무 빠르다.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하는 게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까지 스테이블해. 안정적이야. 근데 XRP는 지금은 뭐 3달러, 예전에는 뭐 1달러 미만 이랬으니까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않냐? 똑같이 전송을 하는 토큰이고, 이거는 이제 스위프트 해가지고 이제 좀 가격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그 가치가 좀 괜찮아지는데, XRP는 기술력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국제 송금에 완전히 적합하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면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XRP의 입지를 위협할 것이다라는 건데, 저는 XRP가 이제 레저 기술이 또 있죠. 여기에 조금 몰두를 해서 저는 조금 다른 면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통상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레저 기술을 한 XRP는 약간 조금 더 VIP를 위한 그런 위치로 가는 게 어떨까? 약간 스위스 대사처럼, 스위스 은행처럼 그런 위치로 가야지 이런 VVIP, 돈이 많은 사람들, 고래들, 세력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가는 게 저는 사실상 맞지 않나. 그래서 XRP가 고급화 전략을 써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XRP의 가치는 뛰겠죠. 스테이블은 그 밑이 될 거예요. 그리고 XRP의 이 전통적인 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SEC와의 법적 논쟁에서 이겼어요. 승소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거에서 조금 법적 분쟁이 있을 때 XRP는 그 부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의도한 이런 내용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스튜디오가 비밀 실험을 깜짝 공개를 했어요. XRP의 인프라 판도가 바뀌나라는 거.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시워츠가 XRP 내처에서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프로토탄 네트워크 연결시설 강화 서비스 운영하는 거고, XRP의 레처 핵심을 인프라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요, 스워츠는 최근 자신이 직접 운영한 허브 서버의 성능 데이터를 공개했고, 지연시간, 대역폭, 피어쇼, 연결 해지율도 지표가 하루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일부 지연 증가와 데이터 누락은 경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의 프로덕션 단계에 도달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실험 성과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처가 2012년부터 안정적으로 가동되어 온 만큼 이번 작업은 기업용 결제 활용을 앞둔 환경에서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때 샀으면 대박이었죠. 500만 원짜리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네처가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부터 진행됐던 기술이, 근데 이게 2018년도에 이제 한국 상륙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있었죠. 이게 현재까지도 약간 기술력이 1위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보안이 1위라고 해야 될까요? 레저를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레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없는 사람들, 이걸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레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 지갑에다가 뭐 스테이킹 기술을 넣은 것도 있고요. 스테이킹 넣어가지고 지갑에 있는 거를 이자를 계속 받는 거예요. 코인으로. 스테이킹도 넣고 막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레저가 한국에 상륙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XRP 미플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가격적인 측면도 이렇게 10분봉이긴 하지만 막 4, 5% 하루에 펌핑하고 또 떨어졌다가 다시 역추세로 올라갔다가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승세.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 미플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평일에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어제가 월요일이었고요. 해외에서는 계속 상승을 한다. 그리고 화, 수, 이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리플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가 영상 끝에 저랑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 참조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옆에 무료 신청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급등 종목과 긴급 진단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하고 필수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현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현물 나는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제 실시간 선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도 할래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 더 많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선물을 할래요. 라고 하는 선물 투자.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급등 종목.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물려있다. 이런 것들 긴급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긴급 진단. 코인 투자 대박 자료 받기라고 돼 있는데 급등 종목 말고도 엄청나게 대박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막 5만 프로, 3만 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대박 자료 받는 것들을 원하시면 대박 자료 받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코인 종목 이거는 꼭 알고 싶다라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눌러주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디더리움, 리플, 솔라나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없는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 외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민코인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민코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래는 선택사항 3가지인데요. 이거는 굳이 선택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나는 코인 초보고 그리고 나는 30개고 나는 1대1 상담도 받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눌렀는데 나는 하기 싫어. 잘못 눌렀어. 라고 한다면 다시 이걸 누르셔도 해제가 되기도 하고 여기 선택 해제를 누르셔도 선택이 해제되니까 해제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10-2824-830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하이픈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넣으셔도 저희가 어차피 확인을 하면 되긴 하는데 이 하이픈을 넣으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인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간혹 가다가 이걸 안 넣고 가면은 뭐 뒤에 한 자리가 더 붙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빼기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